앞서 이제 철근 이야기 살짝 했는데 요즘 이 철근이 부족해서 아파트도 짓는 거를 중단시킨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급은 많이 필요로 하고 여전히 아파트 가격은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과연 이 안에서 또 정책까지 더불어진 이 안에서 건설주들의 방향은 어떨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신서정 애널리스트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인이 좀 바뀌어서 놀라셨죠? 네. 오늘 제가 책임 앵커 대신해서 왔는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그 이후에 주가 반응이 좋았다라고 들었거든요. 왜 좋았는지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 지금 건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벤트 중에서 정책에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책 이야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네. 사실 연초부터 계속해서 건설주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었죠. 네. 가장 큰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4월 초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가 최근에는 재개발 활성화 관련된 정책 모멘텀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건설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호가가 빠르게 뛴다거나 단기간 내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로 연결이 되면서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간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스피드 주택 공급을 시행해야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트리거를 좀 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싶고 이런 관점에서 건설주들은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의 강한 드라이브가 살짝 풀릴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도 다시 한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렸는데 제가 또 간밤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맞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와 함께 여전히 분양 물량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또 공급도 이에 맞춰서 늘어나야겠죠.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좀 재밌었던 현상인 게 제가 연초에 연간 전망을 쓸 때 2021년도 예상 분양 물량이 39만 호 가량이었어요. 39만 원. 이것만 해도 상당히 높은 물량이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도가 36만 호 정도를 분양했었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46만 호까지 올라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분양 시장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게 바텀업, 즉 기업 단에서 봤을 때는 곳간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호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앞서서 말씀 주셨던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핫하기 때문에 상장은 코스피에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 가구를 영위하고 있는 지누스나 혹은 국내에서는 한샘과 같은 종목들 가구단에서도 상당히 그 실적 수혜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매트리스 이야기를 하길래 왜 이렇게 매트리스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이 역시 또 미국 시장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단순히 건설하면 아파트를 짓고 주택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프라를 간다라고 하잖아요. 도로 정비도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현대건설의 수혜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현대건설은 도시정비라고 해서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 쪽에 최근에 수주를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도 사실 도시정비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국에는 주택시장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날 거지만 결국에는 가장 많이 묶여있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풀리게 됐을 때는 건설주 중심으로 리밸류에이션이 한번 올 건데 현대건설이 지금부터 트랙 레코드를 잘 쌓아간다라면 앞으로 도시정비 물량이 풀렸을 때 수주 공급 확대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 그 관점에서 현대건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분양도 잘 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고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상장과 관련해서도 단기간 내에 있어서는 동사가 추가적으로 멀티플 상향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정비 사업이라는 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 도시를 싹 갈아엎고서는 새로 건물들을 올리고 그런 건가요? 다 갈아엎는 과정들은 재개발이라고 부르고요. 건축물만 갈아엎는 과정들은 재건축이라고 불러서 묶어서 도시정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이야기하시면서 그 자회사 상장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지금 확실하게 날짜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내부적으로 얘기가 들리는 바에 의해서는 10월이나 11월 정도로 타겟을 맞춰
맞추고 계신 것 같긴 하고요. 네. 다만 아시겠지만 이번 3분기 때 IPO 대여들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소폭 밀릴 가능성은 있다고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늦으면 올해 말, 좀 더 늦어지면 내년 초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밸류로서는 기사들 찾아보시면 10조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물론 10조를 맞출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현대엔지니어링이 10조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PER 기준으로는 30배 이상, PBR 기준으로는 2.89배 정도를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피어 멀티플 대비로는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10조에 상장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설사 10조 원에 상장하지 못하고 6, 7조에만 상장을 해줘도 다른 건설사들이 너무 싸 보일 수 있는 국면이다. 즉 다른 건설사들이 추가적으로 주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을 법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비유를 든다라면 이번에 쿠팡이 100조 원에 상장하자마자 쿠팡이 100조 원이 너무 비싼 게 아니냐라는 센티가 형성됐다기보다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너무 싼 게 아니냐라는 센티가 형성됐던 거랑 똑같은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서는 좀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주저할 때 건설주들은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상단에서 놀고 있잖아요. 네. 말씀해 주셨던 현대건설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대형사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중소형단으로 내려간다면 지금 또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되게 관심이 가져지는 종목이 금호건설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호건설이 사실 작년도 본업은 괜찮았었는데 아시아나 항공 매각과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본업 외 이슈 때문에 주가가 플럭체이션이 되게 심했었던 종목이긴 한데 이 악재가 모두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건설주를 볼 때 주요시하고 있는 팩터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주, 두 번째로는 최근에는 분양, 세 번째로는 실적이에요. 이 세 가지 팩터가 전부 다 너무나도 좋은 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금호건설 작년에 4,700세대 가량 분양을 했었었는데 올해는 7,500세대 이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모멘텀이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책단에서 무언가 공급이 이루어진다면은 사실 나라 쪽에서 주도하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거다 보니까 중소형 건설사들의 수혜가 클 거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민영 공급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맞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대형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의 하반기 전망도 좋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건설주는 최근에 뭐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고 1분기가 보통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비수기이기 때문에 2, 3, 4분기 때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고 분양 물량도 안정적으로 찍힐 수 있을 것 같고 뭐 건설을 팔았을 때 아직까지 뭐 살만한 다른 섹터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라면 여전히 건설업종 뭐 코스피 대비로 봤을 때 오버웨이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솔깃하면 악재가 없다라는 이 단어가 건설주들에 대한 하반기 전망도 좀 밝게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꼭 짚어봐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히림과 한미글로벌의 이야기하고서는 주가가 급등했다. 피디님 저희 잡고 이 이야기를 꼭 해달라라고 하셨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리뷰도 들어볼게요. 당시 왜 갑자기 시장이 또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사실 한미글로벌과 히림은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결국에는 재건축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면 CM사인 한미글로벌이나 히림사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거 외적인 이슈로 주가가 좀 슈팅을 했었죠. 윤석열 그 정책적인 테마주로 조금 묶이면서 주가가 조금 급등한 양상이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다시금 빠지고 보신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로서 펀더멘털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찍힐 법한 회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이 히림과 한미글로벌 언급하고 가셨잖아요. 오늘도 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미국에서 주택시장이 또 화랑을 보여주면서 국내에 있는 가구업체들이 덩달아 수혜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건설과 함께 또 수혜를 볼 만한 건자재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밸류체인을 좀 확장해서 봤을 때 시멘트 쪽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국면이고요. 이 관점에서 대장주인 쌍용 C&E도 안정적으로 보이고 아세아 시멘트와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멘트 업종을 왜 좋게 보냐면 물론 시장에서는 P나 Q에 대해서는 다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기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단가 뜨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공급 물량 늘어나니까 Q도 당연히 뜨겠지만 제가 훨씬 더 주목을 하는 포인트는 C단, 즉 비용 관리 측면에 있어서 순환 자원 효과 등등이 반영이 되는 풀이어로 반영이 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용단 개선 효과로 연결이 될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연초에 두 회사가 내놓았었던 OP 가이던스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잘 찍힐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반영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뭐 단순히 건설 업황으로도 좋게 보지만 순환 자원 효과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게 보는 섹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궁금함이 생겼는데 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을 때 철근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못 짓는 현장이 네. 생겨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때 꼭 필요로 하는 뭐 대리석이라던가 시멘트 가격이 너무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건설주에 타격을 주진 않는지 이걸 그냥 소비자들 가격으로 그러니까 분양가로 전가할 수 있는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을 보실 때 뭐 유관한 이슈로 마진 스퀴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걱정하실 필요성이 없어 보여요. 저도 최근에 탐방을 갈 때 항상 여쭤보는 질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사항이 아닌 게 전체적으로 비중으로 봤을 때 철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하고요. 사실상 건설사들은 대다수가 인건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것의 비용이 상승이 건설사들의 마진 스퀴즈로 직결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네. 이 건설주들에 있어서 지금은 악재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고 앞서 금호건설과 함께 시멘트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 더불어서 대우건설도 살짝 한번 여쭤볼게요. 국내 주택 최대 공급 업체 중 하나잖아요. 네. 대우건설에 대한 또 새로운 다른 증권가의 리포트도 나왔는데 신서정 애널리스트는 좋게 보시는지요? 대우건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뭐 물론 본업이 좋다라는 것도 다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시겠지만 저는 2, 3,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이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된 이벤트이죠. 네. 물론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어떤 업체가 사갈지 혹은 언제 팔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매각의 적기라고 불리고 있는 올해에 있어서는 적어도 실적의 안정성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대우건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가량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90%가량이 상승을 했어요. 이 말인 즉슨 그 영업이익률이나 GPM단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한 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뭐 중공정산 이익 효과 등등이 반영이 되면서 일회성 효과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전체 매출에서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부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GPM 15% 정도는 충분히 찍힐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우건설 실적 플레이적인 측면에 있어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유튜브 채팅방에서 우리 신서정 애널리스트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똑소리 나게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건설주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